2019년 1월 21일 저는 지금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 와 있습니다. 저 참성단이 잘 보이시죠? 지금 저는 강화도와 세종 이런 프로젝트를 제작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날씨를 미세먼지는 적은데 추운 날로 잡았네요. 이 핫팩을 손에 들고 있어도 손이 바짝바짝 얼고 뭐 입술도 얼어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여기를 한국 개국선언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세종시 무슨 관련이 있다고 왔을까요?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에 왔을까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기는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입니다. 천제단. 아주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지예요, 여기가. 뭐가 그러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유지만 정신적으로 여기는 단군께서 어떤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여기서 무슨 제사에 기도라고 한다면 뭐라고 기도를 드렸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8글자예요. 경천애인입니다. 위로 하늘을 숭배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기독교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한다, 그런 말 비슷하죠. 불교로 말하면 자비로운 삶, 가피를 받아 자비로운 삶.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널리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한다. 어디까지? 우리 민족만이 아닌 저쪽에 한민족, 그 한은 이제 한나라 한자죠. 우리나라하고 다른 중국, 저쪽에 더 멀리 유럽 사람, 유라시아 사람, 하여튼 검은 사람, 모든 사람까지를 사랑한다는 그런 애민, 홍익,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다. 그런 재단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세종하고 관계가 밀접합니다. 대한민국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3.1 독립운동이 그러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기에 왜 왔겠어요? 오는 길이, 제가 여기 2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대략 98년도에 왔었던 것 같은데 길을 다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하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긴 20년이 흘렀으니 뭐 세월이 나이가 들어 그런 건 글쎄, 하여튼 간에 엄청 힘들게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잠시 기도하느라고 왔습니다. 저 앞에 소사나무예요. 소사나무.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깨달았다 그러고, 우리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세울 때 박달나무 밑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이 소사나무가 참 저게 기념물이로군요. 천연 기념물이로군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죠? 우리나라 전국 체육대회 할 때 칠선녀가 체화해서 보관하는 담는 장소. 아주 여기 민족의 성지입니다. 성지이지만 성지로 대접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냥 등산 코스 정도로만, 그리고 널리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강화도는 이런 말을 안 해도, 참성단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제가 갈 건데,
세종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강화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화문화원에 와서 황완익 강화문화원장님을 만나 뵙고 시청자들이 보는데 도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화에 와서 제가 세 군데를 찍어요. 네, 참성단, 고려궁지 그리고 고인돌. 아, 예. 예, 그렇게 세 군데를 찍어요. 예. 참성단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한마디 있다면? 네, 우리 그 만이산 참성대는 단군께서 예. 국태민안과 번영을 위해서 예.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적제 136호로 예. 지정을 해서 예.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매년 그 정초가 되면은 예. 많은 국민들이 예. 이 기도를 하시라 많이 오는 그런 성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것이 허물어져서 다시 보수했어요? 허물어져서 100% 보수한 기록은 없지만 중간중간 보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성단의 단군의 정신은 우리가 보통 아는 건 경천에인 홍익인간 뭐 그런 건데 또 그렇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에 이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장소로서 성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단군 왕검이 과연 천제를 지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증은 문서로는 없죠. 현재 저희가 기억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기타 몇 가지 문헌에 그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예. 와서 저 천제를 드렸다 하는 그런 문서가 있고 그 후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초에도 왕이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입증을 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그 성스러운 성지인데 성지를 관리하는 것은 원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는 저희 강화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국가에서 하늘의 제사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문화관광부나 이런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지금 하는 중이에요. 등의 주인은 조선으로 말하면 알아듣기 쉽겠죠. 시아버지가 고종이에요. 이 남편이 원종입니다. 원종은 순종과 비슷하다고 할까. 하여튼 고려 고종 때, 조선도 고종 때인데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가 강화도로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온 걸 천도라고 하죠. 강화도와 세종과 강화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종은 평화롭게 정반대예요. 전쟁에 쫓겨온 것도 아니고 피를 흘린 일도 없고 우리 민의에 의해서 국민의 합의로 세종도 원한 사수 투쟁이 있었다지만은 사람이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 수도 천도사에서 한국이 대한제국이 일제에 완전 빼앗긴 거 말고는 가장 큰 천도 사건이 강화도 천도입니다. 그게 1232년이에요. 그로부터 1270년까지니까 38년
우리가 일제 36년과 엇비슷해요. 2년을 더 있었죠. 그런데 여기 천도해서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최우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최충원 무신정권 때 이야기 혹 알죠? 이방, 이음인, 그리고 최충원, 최우, 그 아들이 최우입니다. 최우의 아들, 하여튼 이 최씨네가 60년 장기 집권합니다. 우리 조선에서 안동김 씨가 60년 장기 집권했는데, 이 최씨 무신정권들이 장기 집권하는 중에 30년 한 사람이 이 최우예요. 이 최우라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 실권자입니다. 왕이 더 높죠. 그런데 조선에서도 왕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선 말에 왕을 앉히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에는, 조선 때에는 대비들이에요.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 그 역사에 보면은 제일 강한 사람이, 왕보다 힘센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왕을 그 자리에 앉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상징이죠. 조선에서 그랬었죠. 고려에서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고려 말에 무신정권이 들어서요. 칼제비, 총제비, 힘 있는 사람들, 그때의 최충헌, 이의방, 이음인, 이의방 이렇게 올라가면 왕도, 왕이 높지만 왕도 그 실권자들의 그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지배 아래에 있다고 봐도 되죠. 그때 이 강화도로 와자 한 것은 몽골의 침략 때문입니다. 몽골하고 싸우다 안 되니까 최우라는 그 당시의 집권자가 30년 집권자거든요. 이리로 이사를 왔어요. 이리를 이사를 와니까 왕실이 온 거죠. 수도는 개성에 뒀어요. 그거 참 묘합니다. 세종은 서울이 수도인데, 세종은 나는 수도라고 안 하고 머리도시라고 그래요. 머리도시. 무엇에서? 교육, 또 지식, 또 국가관, 독립정신, 애국정신, 나라 살림, 이런 데서 앞서가는 머리도시. 이 강화도는 전쟁, 그때 그래서 강화도에 진지가 많아요. 무슨 진, 무슨 돈, 몇 돈, 몇 진, 뭐 이런 건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기 와서 하고 싶은 말은 참 억만감회가 여러 가지로 교차한다. 이분들이 누굽니까? 고려의 태자비에서 나중에 태후가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강화도에 와가지고 여기에 묻혀 있어요. 저 위에도 석실이 있습니다. 내가 또 전에 한번 와보니까 공릉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오늘 못 찾겠네요. 하여튼 이 가릉이 이렇게 고려에서 큰 릉입니다. 이 개경의 개성 쪽에 있을 릉이 강화도에 와서 이 산속에 들어오는 입구가 마을길이고, 여기에 능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여기 그냥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무슨 뭐 문인석, 무인석 이런 것들이 또 뭐 동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삐죽삐죽 보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단장을 잘 해놨네요. 강화도와 세종 직접 연결이 뭐가 되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감성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세종에 온 지 이제 우리는 12년도에서 19년도니까 7년의 생일을 곧 맞습니다. 여기서 38년 엉거주춤한 수도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100년은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거기는 242년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옴짝달싹도 안 할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머리도시 세종시를 잘 가꾸는데, 이런 것도 여기 왔으니까 참성단하고 이제 궁토도 가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잠깐 들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검색해 가지고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보다 흥미가 있을 겁니다.
예, 가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화 고려 궁지, 강화도에 내려왔던 고려의 궁터 이 말입니다. 여기가 정문이에요. 승평문 앞에 섰습니다. 지금 저는 강화도와 세종 이런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원래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네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그래야 들어가서 찍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가? 우선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문화원장님한테 황관익 원장님을 통해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로 네. 고려 궁터에 대해서 네, 예. 조금 그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해 주세요. 고려 궁지라 하면은 말씀 그대로 진짜 터가 남아 있죠. 네. 우리가 그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시대 때 서기 1232년도에 네. 몽골이 이제 제2차 침입을 또 했죠. 근데 그 하기 직전에 그 당시 임금은 고종이었습니다만은 네. 실권자는 무신 정권의 최우라는 사람이 실권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우가 몽골과 끝까지 항정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면서 그 궁을 짓게 됐죠.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 이 강화로 와서 궁도 새로 짓고 네. 성도 또 새로 쌓고 네. 그리고 찬란한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도 강화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어디 어디 쪽에 있더라고요. 그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 팔만대장경이 조선 초에 강화도가 그 섬이었었기 때문에 그다음 네. 고려말 조선 초에 네. 왜구들의 많이 침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귀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옮겨진 것이 현재 경상남도 합천의 해인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예. 판각을 한 것을 판각을 해서 그리 옮겨. 왜 왜구들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훼손되거나 예. 또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산속으로 옮기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불교 성지이자 더불어서 예. 대한민국 정신적 성지이네요. 여기가.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이번에 거기는 못 가는데 그런 데가 있군요. 예. 궁지는 규모가 얼마나? 뭐 물론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몇 번 발굴을 했는데 네. 정확한 궁궐의 그 위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려 시대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또 강화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고려 궁지의 규모도 걸맞게 상당히 큰 걸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강화읍이 있는 관청리 일대가 전부 그 당시 궁궐 주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화 군청터까지 예. 현 강화읍이 그때는 전부 다 궁궐 그렇죠. 궁궐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실권자였던 최우가 살았던 집에서부터 궁궐까지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인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궁궐터에 지금 있는 건물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려 시대 때 이리 와서 1232년대에 와서 궁궐을 짓고 성을 쌓고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금속활자를 또 만들고 그다음에 고려청자도 만들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주고 오다가 몽고가 계속해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몽골과 고려가 협상을 맺었는데
그 당시 그 몽골의 요구 조건의 하나가 강화도에 와서 군사적인 요소가 있는 궁궐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허물어 버려야 된다. 없애라. 없애라. 그래서 그 흔적을 1254년부터 그걸 협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1270년까지 39년 동안 있다가 돌아가기 전에 궁궐과 성이 다 허물어졌죠. 그래서 현재 그 당시 건물은 고려시대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궁지라고 하죠. 그런데 현재 고려궁지에 있는 그 건물들은 모두 조선시대 때 건물로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강화에 의궤가 있다고. 조선시대는 강화가 유수부가 있었습니다. 네. 유수가 다스렸던 유수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건물이 특별자치시 같은 그렇죠. 거예요. 유수부는 우리나라에 4개가 있었죠. 네. 강화, 개성,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수원, 화성 이렇게 4군데가 있었죠. 그건 요즘 말로 특별자치도가 되겠죠. 광역같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조선시대 때 건물로서 유수부 동원, 네. 또 유수부 이방청, 네. 그리고 지금 다른 건물은 뭐 장영전이라든가 만영전 이런 영적을 모셨던 건물들은 거의 다 이제 훼손이 되고. 그러면 그 이방청 같은 건 있는 거예요? 현재 이방청과 유수가 집무했던 동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조선 후기에 정조가 즉위하죠. 네. 1776년도에 네. 정조가 즉위해서 서울에다가 귀장각을 설치합니다. 네. 귀장각은 그 당시 왕립도서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을 설치해서 귀중한 자료를 보관하는데 한 군데 보관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분산 보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귀장각을 하나 더 진 거예요. 강화에다가 그 당시. 강화에 더 졌는데 그 귀장각이 서울 밖에 있죠. 그래서 여기 귀장각은 외자를 더 붙여 바깥 외자를 붙여서 외귀장각이라고 그러죠. 강화권을. 여기에 의궤 297권을 보관했다가 했었는데 1866년도 병인양 프랑스 침공 때 프랑스 군들이 도망을 갈 때 여기 있던 의궤 297권을 약탈해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다가 2011년 4월 5월에 우리나라로 5년 임대 형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의궤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궁토와 지금 외귀장각 모형이 뭐 하나 있지 않던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 지금 2003년도에 귀장각, 외귀장각 그 전각을 복원했고 그 안에 이제 견본으로 외귀장각 그 도서를 전시를 하고 있죠. 자, 대충 아시겠죠? 대충이 아니라 자세히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내용이나 또 혹은 들어가 보실 광경이나 그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꼭 차근차근 영상 스케치를 해서 보여드리면 더 좋지만 제가 사실은 이거 보여드리는 목적도 있으면서 동시에 무슨 목적인가 할 것 같으면은 세종시가 강화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뭐 연관은 없다고 하면은 강화도 천도를 통해서 세종시가 알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곧 대한민국이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우 이야기를 방금 전에 문화원장님이 하셨어요. 최우는 아까도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고려의 후반 말기에는 무신정권이 들어옵니다. 집권을 해요. 왕이 누구냐는 건 둘째 문제예요. 실권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충헌입니다. 그 앞에 물론
이의방, 이의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최씨 정권이 60년 갔다 그랬죠. 그 중에서 30년을 집권한 사람이 최우입니다. 최우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로 왔다 그 얘기죠. 원장님 말씀이. 그래서 잘 지켜졌느냐. 도로 개경으로 도로 들어갔으니까 잘 지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가 그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치지 않았어요. 순경태후가 여기에 와서 원종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홍릉, 홍유릉이라고 하는데 남양주, 거기에 명성황후의 그 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정말 양반집의 묘 정도밖에 안 되는 가릉도 봤습니다. 다 잘 봤는데 이 강화도에서 세종이 배워가야 될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최우가 개경에서 이리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를 하는데 그 지금 세종처럼 뭐 17개 부처가 있다. 그러면 아직도 행안부하고 무슨 부하고 더러운 게 있고, 일부 왔지만 일부 못 온 게 뭐 청와대도 못 왔고 많이 못 왔죠. 오려고 했었으나 못 왔죠. 그런데 최우가 여기 오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뭐냐 하면 국자감입니다. 국자감이 뭘까요? 국자감이 교육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 같은 국립대학인데 사실은 교육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나라를 이 섬으로 쫓겨나오면서, 피치 못해 쫓겨나오면서 그 어려운 난리통에서 무엇을 챙겼느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일하게 국자감을 그렇게 챙겼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 활자를 만들고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고려청자도 여기서 많이 만들고, 물론 세종이 여기처럼 70년 만에 끝날 도시는 아닙니다.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가야 될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가가 기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춧돌이 확실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강화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궤다, 병인양요다, 신미양요다. 신미양요, 병인양요 자꾸 헷갈리죠? 그거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신미하면 미자가 들어갑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를 평양에서 불지르고 난 것에 대해서 항의하러 들어온 게 신미양이에요. 그리고 병인양은 프랑스가 통상하자 그렇게 들어왔다가 그 거부하면서 싸움이 나서, 그래서 의궤 가져갔다고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건 다시 이제 뭐 임대 형식으로 돌려받았습니다만, 세종은 교육을 앞세워야 될 도시입니다. 엊그제 고교 배정 착오로 인해서 교육청이 시끄러웠었는데 다 과정이에요. 진짜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무슨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신 말입니다. 국가 건국 정신 말입니다. 독립 정신 말입니다. 홍익인간 정신, 경천 애인 정신 말입니다. 세종의 강화도에서 다 챙기지 못한 것. 강화도가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열악하잖아요. 그때의 이 강화는 특별자치시급이었었다고 아까 했죠. 광역시급이었었다고 했죠. 세종은 특별자치시입니다. 더욱 흥왕해져야 된다. 강화도까지 이렇게 온 보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느낌으로
그렇게 뭐 연필로 쓸 수 있는 지식으로 새겨지기보다도 감성적으로 국가의 소중함이라든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감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예, 강화도 편이었습니다.